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진석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SBS의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16번째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어제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는데 오늘 정부가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거죠? 네, 오늘 16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환자는 중국은 다녀온 적은 없는데 19일 날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예. 네, 방금 전 그 2시 브리핑에서는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좀 더 해서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태국을 다녀왔는지, 태국에서 감염이 됐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네. 정부가 이렇게 좀 수정을 한 거네요. 네, 태국에서 감염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네, 좀 더 역학조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자막에 태국으로 특정하기가 아직은 어렵다라고 나와서 이 부분 태국을 방문한 것은 확인이 되긴 된 건데 그렇다고 태국에서 감염이 됐다. 이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 역학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지 좀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과연 태국에 가서 태국 사람을 만나서 정말 감염이 되었을까? 아니면 태국에서 중국 사람을 만나서 감염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 이외의 장소에 다른 데 다녀오신 데가 있는지 이런 모든 정보가 조금 나와야지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어떤 대책이나 정책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정부가 잘 통제하고 컨트롤, 관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료기관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요. 정말로 뭐 방역 당국이나 의료기관들도 최선은 다하고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흔히 이럴 때마다 언제가 최대 고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뭐 2주가 최대 고비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도 그 견해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최대 고비가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봐서 일주 후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2주 후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전혀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사태만 봐도 중국에서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끊임없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말해서 그래프가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이면 괜찮지 않을까, 2주일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 연구 결과에서 2월 중순쯤에 뭐 피크가 올 것 같다 이런 연구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뭐 다른 연구에서는 3월, 또 다른 연구에서는 4월 이렇게 연구자마다 예측도 조금 틀리게 하고 있고 현재 그냥 눈앞에 있는 상황만 봐도 이제 이 정도면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고 예측하기는 조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 일단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안을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오후 2시에 있었던 질병관리본부장의 대국민 브리핑 추가 확진자 판정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4일 오전 10시 현재 총 607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6명이 확진되었고 462명이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고 현재 129명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번째 환자는 전남대병원에 격리 조치되었고 즉각 대응팀이 현지에 파견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확진 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조기 진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진단검사법을 이르면 2월 7일부터 주요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브리핑 보면 말이죠. 이 진단검사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을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검사법과 이 새롭게 등장한 이 검사법, 이게 아마 시간을
크게 줄이는 모양이죠? 예, 아마 그 새로 나온 거는 RT-PCR이라고 시간을 많이 줄이고 빠르고 정확한 검사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잘 보급이 돼서 얼마나 잘 검사가 이루어질지는 사실 조금 그 시기가 돼봐야지 알 것 같은데 저희도 아직 병원에서 이게 세팅이 된 게 아니고 7일부터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여러 병원 아니면 여러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면은 진단하는 데는 많이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검사가 어쨌든 뭐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이런 데서만 할 수가 있었는데 일선 의료기관에도 이 검사법 그 시약이 다 간다고 한다면 시제품이 간다고 한다면 그 검사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는 있겠네요. 검사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로는 보이는데 실제 병원들에서 이거를 정말 모든 의료기관이 다 이 검사를 세팅해서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대형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여러 병원에서 그 검사들을 모아서 검사하는 검사 전문기관들이 아마 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에서 그런 검사 전문기관들도 검체를 보내서 검사를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예, 한정 기자. 네. 오늘부터 정부가 밝힌 최근 2주 사이에 중국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네.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총 3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처음 예. 발권서부터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베이성에 다녀간 적이 있느냐, 여기서 걸러지지 못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입국할 때 보면 이게 노란 종이를 한 장 나눠줘요. 예. 이게 건강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건강 검사서인데 거기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걸러지지 않고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입국을 했는데 거짓말로 밝혀지면 이제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강제로 출국시킬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한다. 네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공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홍영재 기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네,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벽 0시부터 이 조치가 시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입국을 거부당한 승객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입국을 거부당한 승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인천공항 1터미널은 두 곳, 제2터미널의 한 곳이 중국발 비행기를 위한 전용 입국장을 설치한 곳입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에는 중국발 비행기 85편이 도착했거나 도착할 예정입니다. 탑승객은 1만여 명 수준인데요.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을 소지했거나 또 지난 2주간 후베이성을 방문한 여행객이 입국 금지 대상인데 아직까지 입국 금지 사례는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심사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로 항공권을 발권할 때 항공사에서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묻습니다. 두 번째로 입국 뒤 공항에서 건강 상태 질문지를 통해 이상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만약 거짓으로 진술한 게 확인이 되면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또 다른 국제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검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중국발 비행기를 탄 탑승객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열이 나는지 또 건강 증상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보건복지부 직원 인솔 하에 전용 검역대로 인솔이 되고 건강상태 질문지와 특별검역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때 검역관들도 이상 증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데요. 검역대를 통과하면 국내에 확실한 연락망이 있는지 최종 확인을 거친 탑승객에 한해 검역 확인증을 지급합니다. 이 검역 확인증이 있어야만 최종 입국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SBS 홍영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국내에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적도록 한다.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 상황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주한 중국 대사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앞으로 열흘 안에 전문가가 전망하기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사정은 어떤지 정성엽 베이징 특파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성엽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확진자,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중국 내 신종 바이러스 감염자 현황판을 보고 있는데요. 예.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판에 지금 확진자가 2만 4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3,200명 정도 더 늘어난 수치고요. 사망자는 426명이 됐습니다. 이 홍콩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더 생겼기 때문에 425명에서 426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5명이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65명이나 사망자가 늘어나는 건 처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신종 코로나 확산 추세는 계속 이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이 압도적이고요. 사망자 수만 봐도 전체 426명 중에 후베이성이 414명, 그러니까 97%가 후베이성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또 후베이성 안에 있는 우한시만 해도 313명, 약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한시를 비롯한 이 후베이성 지역의 확진자,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타 이 다른 지역, 저장성, 광둥성, 허난성은 물론이고요. 또 충칭시, 베이징시, 상하이도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이 춘제라고 하는데 춘제 공식 연휴가 끝났다면서요. 그러면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리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춘제 공식 연휴는 그제까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중국의 춘제 모습하면 굉장히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모습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을 별로 볼 수가 없고요. 또 춘제 연휴가 끝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도심으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일단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아예 춘제 연휴 기간을 13일까지로 늘려버렸고요. 또 베이징을 비롯한 많은 지역들이 춘제 연휴가 이제 끝난 뒤에도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하라 이렇게 조치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베이징 도심엔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또 차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 어디에 많냐면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즉 베이징에 돌아왔어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항저우 같은 도시도요. 반드시 필요한 공공장소 이를테면 슈퍼라든지 약국, 병원 이런 데 아니면은 전부 문을 닫게 해서 주민들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저곳에서 확진자가 모르고 또는 알고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감염시킨 사례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이 각국 특파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텐데 직접 외교부에서 대면 브리핑 계속합니까? 아니면은 좀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이 온라인 브리핑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은 주중에 매일 외교부 브리핑룸이 따로 있습니다. 란팅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진행을 했는데 어제부터는 단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채팅 앱인 위챗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외신 기자를 초대를 해서 문자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외신 기자들의 관심이 이제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데 질문이 많았었는데 하춘잉 대변인이 일부 국가들 특히 미국을 집어서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역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이 겨냥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예,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국 우한 지역의 의료진들, 의사와 간호사분들 목숨을 걸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습 보도가 될 때마다 참 인상적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상황이 언제쯤이면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 보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 17년 전 사스 대응에 참여를 해서 중국 전염병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 중난산 원사가 앞으로 2주간이 절정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중난산 원사는 현재 중국의 전염병 상황이 상승기에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폭발한다기보다는 국지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상승 추이를 보거나 또 홍콩이나 해외 전문가들에 비하면 이 중난산 원사의 전망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중난산 원사가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로는 이 중국 정부가 뭐 휴가 연장도 하고 교통도 통제하면서 사람들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조에서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중난산 원사도 2주 정도의 정점을 찍는다는 얘기지 2주 뒤에 뭐 상황이 종료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과 중국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중국 전문가 입에서도 나왔다. 이렇게 정성엽 특파원은 전했습니다. 제주자치도도 말이죠. 한지영 기자. 네. 오늘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 최근 2주 사이에 다녀온 외국인도 입국이 금지가 됐고 네. 제주자치도도 아마 무비자로 들어오는 게 오늘부터 안 되는 거죠? 네, 금지됐습니다. 예, 네. 제주자치도도 정부의 방침과 맞물려서 네. 무비자로는 들어올 수 없다.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중국 직항으로 들어오는 그런 입국자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입국자들은 원래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SBS가 지금 서울 목동에 있는데 말이죠. 네. SBS와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네. 확진자와 극장의 옆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올 때 예고가 돼 있던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서울 모근초등학교. 네, 모은초등학교랑 또 은평구의 예일초등학교 지금 휴교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휴업 조치가 내린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 366개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서울과 경기 전북 지역만 합산을 한 곳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교육부에서 합계를 아직 안 낸 상태거든요. 아마 전국을 다 계산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그러니까 특별 입국 절차와 함께 내놓은 대책도 또 있는데요. 이게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를 나눠서 일상 접촉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상태를 체크하는 능동 감시를 하게 하고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를 시행하게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런 밀접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모든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동안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정부의 이 매뉴얼에 아마 밀접 접촉, 일상 접촉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었던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이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우리 보건당국에서 인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일상 접촉과 밀접 접촉 사실 이번 사태가 있기 전에는 전혀 들어보기도 힘들었던 말이겠죠. 근데 모든 국민이 듣고 계신데요. 일단 일상 접촉과 밀접 접촉을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해서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되면 밀접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자가 또 발생을 하고 그 확산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굳이 일상과 밀접을 접촉하지 않고 그 기준에 해당하면 아마 유증상계 2m의 접촉, 뭐 마스크 쓰고 기침 접촉 이런 기준에 해당되면은 모두 자가격리로 가는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방역 대책을 어떤 학문적 베이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좀 더 넓혀가지고 확실하게 가보자 이런 게 방역 당국의 뜻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유증상기, 증상을 보이고 있을 때 2m 이내에서 접촉하신 분,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고 기침할 때 확진자가 접촉하신 분,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밀접, 일상 이런 얘기는 이제 않습니다.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 격리 조치가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제 한 대학 교수를 만났는데 이 대학에도 중국 유학생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다시 다 들어올 시기가 됐는데 아무래도 개학을 연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까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칫하면은 중국 유학생들은 한 학기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런 학교들의 휴업 또 이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 이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문을 닫는 임시 휴업하고 있는 그 상황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에서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뭐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확진자들이 다녀간 경로, 그런데 16번째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받았다고 공개된 분 40대 여성. 네. 이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확진 판정을 받지 않고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다. 이렇게 지금 브리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 16번 환자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19일에 이제 예. 입국을 한 이런 표를 지금 보시면 예. 19일에 입국을 했는데 그 발열 증상, 뭐 오한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6일 만인 25일에 예. 증상이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병이 낫질 않자 증상이 나타난 지 10일 만에 전남대 병원을 찾아간 거거든요. 이 10일 동안 사실 상당히 병이 발전을 했는데도 신종 코로나를 잡아내지 못했는데 그 격리 조치된 뒤에 신종 코로나 검사를 어제 받았더니 이제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19일에 입국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2일, 어제까지 하면은 15일, 보름 동안을 이곳저곳을 뭐 이 환자분도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증상이 없었고 또 증상이 나타나는 다음에도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다니고 네. 이랬는데 계속 치료를 받아도 낫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보름이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서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보건당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공개한 것이 무증상기에도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중국에서도 인정을 했고 우리 정부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정부 브리핑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정부는 이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계속 공개를 하는데 무증상기에 접촉하신 분들은 사실 알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이게 처음에 중국 쪽에서 제기가 되고 다른 곳에서도 제기가 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와 견주어서 설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쪽으로 약간 미심쩍은 분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무증상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전임상기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증상이 발현되는 초반기에 본인이 증상을 잘 못 느끼는 상태에서 바이러스 배출과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는 게 점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사스나 메르스는 이렇게 증상이 확실해진 다음에 주로 전파력을 갖는데 이거는 증상이 미약하거나 못 느낄 때부터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방역당국에서 방역 범위를 측정할 때도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으로 조금 앞으로 당겨서 그 접촉자들을 추산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런 학교의 개학 연기, 졸업식 취소, 입학식 취소 그리고 여러 모임들 뭐 큰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이런 것도 취소하는 것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요. 현재 많은 환자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은 모두가 연결고리를 다 가진 환자들이 아직까지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환자가 나왔는데 이 환자가 왜 환자가 됐지? 어디서 접촉해서 생겼지? 하는 환자는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뭔가 찾아가면 이 환자의 접촉자라는 연결고리를 쭉 찾아가고 있어서 아직 지역사회 감염이 컨트롤 못할 정도로 많이 퍼진 상태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데 지금 다 문 닫고 집에 들어가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이 아직은 명료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있다. 이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그리고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정이 나오기 전에는 뭐 그런 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냥 취소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반드시 취소해라 이렇게 말할 근거는 없지만은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다들 조심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 완치가 거의 돼서 퇴원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그렇게 브리핑했으면 오늘 뭐 퇴원했다 이런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55세 남성인데요. 네. 입원 환자인데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았었고 했는데 24시간마다 이렇게 검사를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예. 검사라는 그 검사에서 24시간마다 받아야 되는데 그 2번의 검사에서 모두 다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퇴원의 요건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아직 그 100% 감염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라서 퇴원을 곧 이제 할 예정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다라면서 어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아직은 치료약이 없습니다만 우리 의료진들이 열심히 환자를 돕고 또 환자분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곧 퇴원할 것이다. 2번째 확진 환자.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1번부터 4번 환자도 상태가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1번 환자분은 상태가 호전이 됐고 격리 해제가 검토 중인 상황인데 3번 환자분은 발열이 계속되고 있고 4번 환자분은 그동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자가호흡을 시작했다. 아직까지 3번과 4번 모든 환자 확진 판정받으신 분들의 상태가 안정적이긴 한데 3번 환자분은 아직까지 발열이 계속되고 있고 4번 환자분은 이제서야 자가호흡을 시작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의 상태가 안정적입니다라는 브리핑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보건당국의 브리핑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보건당국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어떤 상태가 산소를 공급하는데도 산소 유지가 잘 안 되거나 혈압의 유지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뭐라고 해요? 불안정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뜻으로 보이고 안정적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사람마다 다르게 쓸 수가 있어서 당장 위중하지는 않고 이대로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잘 관찰해보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 이제 거의 완치가 됐고 의료진의 최종적인 판단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SBS 뉴스에 나갔던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상태도 너무 좋고 소위 말해 전신 상태가 제너럴 컨디션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상, 검사 소견이 다 24시간 간격으로 PCR 검사를 해서 2번 음성이면 퇴원하는 걸로 현재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나머지 퇴원하기 전에 미진한 건 없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최종 확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정말로 완치가 돼서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뉴스 리포트였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마스크인 것 같고요. 대국민 브리핑에서도 정부도 보건당국도 마스크 꼭 착용해달라고 하는 점. 근데 특히 증상이 있으신 분들, 염려가 되는 분들 보고 마스크를 써달라는 당부를 꼭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마스크가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써야 되는 건지. 일단 뭐 마스크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써서 본인들이 기침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바이러스 입자들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신종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는 거를 권장을 하겠고 다른 분들도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호흡기, 코와 입을 보호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비말 입자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 의사 선생님들 나오시면 꼭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이 마스크를 쓸 때마다 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이거 한 번 쓰고 나면 이걸 버리고 또 새로운 마스크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마스크를 잘 햇빛에 말려서 또 계속 써도 되는 건지 의사분들은 어떻게 권유하고 계십니까? 마스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회용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빨아 쓰거나 이런 거는 조금 말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재사용을 하게 됐을 때 마스크의 어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요. 그거
또 계속 만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뭐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종류에 관계없이 잘 쓰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와 입을 잘 밀착해서 잘 써야지 굉장히 높은 단계 뭐 N95나 이런 거를 쓰는데 답답하다고 허술하게 열어놓고 쓰면 차라리 안 쓰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보건용 마스크를 적절하게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회용으로 생각해라. 그런데 사실은 마스크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한 의학 전문 기자가 또 SNS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몇 번 써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비말을 방지하는 데는 이 황사 방지용,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는 몇 번씩 써도 괜찮다. 또 이런 글을 올렸던데. 글쎄요, 몇 번씩 써도 된다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원칙상으로는 마스크는 일회용만 쓰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원칙은 원칙이라고 원칙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지원 기자가 이 마스크 저는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쓰는데 말이죠. 마스크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건지 좀 설명 좀 그래서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마스크를 직접 가지고 나왔는데요. 대부분 이제 뭐 손을 많이 이용하니까 쓰고 나서 예. 이렇게 만지고 또 제대로 자리 잡는다고 또 이렇게 만지는 경우가 예.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사실 만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코로나일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이게 겉면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에 닿았을 경우에 나중에 이게 또 점막이나 이런 데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말고 또 쓰고 벗을 때는 그럼 어떻게 벗느냐? 끈을 이렇게 잡고 이걸 잡아 당겨서 예. 벗는 것이 좋습니다. 이 끈을 잡아당겨서 네, 귀에 예. 끈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벗고 쓰고 할 때 예. 좋습니다. 예. 마스크를 쓸 때는 이 마스크의 겉면을 손으로 안 만지는 게 중요하고 네. 벗을 때는 끈을 잡아당겨야지. 또 마찬가지로 이걸 마스크의 이 표면이라고 뭐 할까요? 그대로 여기 예. 손에 있는 딴 데 만진 걸 그대로 입에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손 세척제, 손 소독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지금 품귀 현상입니까? 구하기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약국이랑 예. 어제 뭐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 업체 같은 데를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거의 다 동이 났고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뭐 몇 개가 들어온다고 해도 한 사람이 뭐 10개, 열 몇 개씩 사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거의 구하기가 힘든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손 소독제, 손 세척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손 깨끗이 씻기와 맞물려서. 그 손위생이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감염 질환 예방 수칙 중에 하나라서 손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잘 씻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손 소독제 70% 이상 알코올이 들어간 손 소독제도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기본적으로 잘 씻는 게 모든 바이러스성 감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 선생님께 많이 들었던 손을 꼭 깨끗이 씻으세요. 이 이야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무엇보다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잘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정말 완치가 돼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게 기대 잠든 너의 얼굴에 따뜻한 햇살이 비출 때 살짝 찡그린 너의 눈썹 2월 4일 오늘은 입춘입니다. 매년 2월 4일이 입춘인 날이 많던데요. 그런데 오늘 입춘인데 교수님 날씨가 많이 추웠죠? 예, 너무 춥던데요. 한정 기자도 현장 나가서 취재하는데 오늘 많이 패딩 입고 다니고 있어요. 예, 입춘인데 오히려 올겨울은 춥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봄이 온다는 입춘이 됐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힘들고 답답하고 어수선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 점 오늘 잊지 마시고 더 힘내시기를 또 우리 함께 힘내기를 기대하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밤 기도해